여러분, 선박 운임이 폭등한다. 이 말은 수출할 물량은 굉장히 많은데 배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항에 가면요, 컨테이너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빨리 수출해서 나르고 싶어도 배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배가 없다는 이야기가. 여기에다가 배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운임은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운임은. 보세요. 8년 만에 해운 운임이 지금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게 해운업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가격에 대한 지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2012년이에요. 2012년 5월 14일 날 1,501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0년 10월 16일 날 1,448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만 하도록 951이었고요. 2018년에는요 940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448까지 올라갔다. 이 말은요, 예, 수출할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수출 물량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특히 미국 쪽이 연말이 되면서 온라인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온라인 소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그만큼 수출을 한다. 중국도 그만큼 수출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수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수출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요, 실물 경제의 대표적인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으로 한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출 물량이 쌓이고 있다. 이 말은 수출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예. 선박 요금이 이만큼 올라간다는 것도 그만큼 많은 물량들이 있다는 이야기. 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경제에는요, 전에 없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없던 일이.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는. 왜냐하면 그동안 이 글로벌 교역량이 확 줄어드니까요. 글로벌 선사들, 배를 가지고 있는 선사들이 운영하는 배를 줄인 탓도 있어요. 배를 줄인 탓도. 예. 그래서 배를 갑자기 줄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동안의 경제가 늘어나는 만큼 이게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변수예요. 또 하나의 변수는요, 이게 중국에서 물건을 싣고 글로벌 선사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물건을 싣고 부산항에 와서 또 싣고 그렇게 미국으로 유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너무 많이 싣기 때문에 우리 수출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요 곧바로 미국으로 부산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미국으로 가는, 유럽으로 가는 그런 배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 말도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 선사, 그게 매출액을 보면 또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거기에 매출액을 보면 이게 HMM이라는 회사예요. 옛날에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 현대상선의 매출액을 한번 보세요. 2019년 4분기 마이너스 345억 적자예요. 2020년 1분기도 적자입니다. 마이너스 20억 적자예요. 그러나 2분기에는 1387억이 흑자로 드러났죠. 지금 3분기 예상치는요 3600억이 예상치입니다. 뭐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폭증하고 있는 거죠. 폭증하고 있는 거.
폭증하고 있는 건데도 이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요. 수출하는 물량이 쌓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실물 경제가 뭔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국적선사를 활용을 이게 현대상선 그러니까 HMM을 다 활용 안 했는데도 그래요. 우리 물량 중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비중이 47%밖에 안 됩니다.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비중이 47%, 일본은 62%인데 다시 말해서 한국의 수출품 중에 그죠? 47%만이 국적선사를 이용해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동남아로, 남아메리카로 이렇게 수출이 된다는 이야기.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지금 수출 물량이 분명히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2019년에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늘어나서. 사용하는 비중 자체가. 지금 현재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 해운 운임이라고 하더라도요. 뭐 2배를 줘도 제품을 실을 선박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얘기. 2배를 줘도 실을 선박이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화물 그러니까 비행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선박의 요금도 비싸졌지만 비행기도 요즘 난리예요. 비행기도. 당장 말입니다. 항공 운임 지수도요. 홍콩 북미 노선의 운임이 지난달 평균 킬로그램당 5.5달러로 나타났습니다. 5.5달러. 이게 최고치일 때 지난 5월이 최고치인데 그때는 7.7달러였습니다. 물론 항공기는 코로나19 때문에 뭐 나라마다 항공기를 못 뜨게 막은 나라도 있기 때문에 이거 5월 달에 7.7달러 올라간 것은 수요는 많은데 비행기가 못 뜨니까 올랐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죠. 실제로 그런 일도 있고요. 지금은 그게 풀렸으니까 낮다고 하지만 5.5달러도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적은 수치.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수출 물량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럼 이익이 될 거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기업들에게는요. 수출 물량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운임이 너무 많이 올랐고 여기에다가 원달러 환율 워낙 강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출 많으면 뭐하냐? 남는 게 없는데. 수출을 해서 원달러 환율이 좀 높으면 거기에 대한 환차 이익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환차 이익도 확 줄어드는 데다가 운임까지도 항공 운임도 오르고 선박 운임도 오르고 그것도 뭐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면 한국 제품이 수출은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겠느냐? 그런 문제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자고요.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수출은 조금 늘어나고 있다. 실물 경제가 조금 회복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아주 대전환적인 정책, 쉽게 말하면 기업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편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양새가 나오지 않겠느냐. 원달러 환율 때문에 기업은 이익이 줄어들 환차 손이 납니다. 여기에다가 선박 운임이나 혹은 항공 운임이 높게 되니까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거든요. 제품은 많이 나가지만 거기에 대한 수익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돌아오는 이익은 너무 적으니 정부가 여기에서는 대전환 정책을 써서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만 몰지 말고 기업에게
어떤 세금을 줄여든다든가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좀 길러주면 실물 경제의 어떤 회복도 같이 따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긴 해요. 어쨌든 실물 경제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가 보인다. 대한민국의 실물 경제는 수출이 1번, 2번은 저는 내수 중에서도 자영업자 경기라고 생각해요. 자영업자 경기. 그러나 수출은 좀 좋아지는 모양새의 어떤 모양새가 나온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좀 길어지면, 그죠?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도 더 하게 되고 고용도 더 하게 되고 또 이들에게 월급도 많이 주게 되고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바닥 경제인 자영업자들에게 스며들어가고 흘러들어갈 수가 있는데 낙수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는 빠르다. 그러나 조짐의 기운은 보인다. 조짐의 기운은. 뭐 이 정도로 보시죠. 이게 조짐의 기운을 보인다가요, 여러분. 이게 작년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작년이 수출이 내리많이 났어요. 내리. 6월부터 11월까지는 두 자릿수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에 수출이 6,048억 달러를 냈어요. 작년에는요 5,424억 달러입니다. 5,424억 500억 달러가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회복이 지금 된다. 실물경제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기저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지. 기저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지.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실물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요 2018년은 닮아가야 됩니다. 2018년은 수출이 1수출이 하루에 하루 수출량이 말입니다. 적어도 22억 달러, 23억 달러 정도는 올라와야지 이제 경제가 좀 좋아지는 모양새가 되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월 수출이 21억 달러를 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봐야 되지. 이것을 제가 실물 경제가 완전히 회복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조짐이 보이는 거고요. 그것도 코로나19에 대한 극복의 조짐이 조금 보이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경제 실패를 회복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이전의 어떤 모양새를 조금 회복해가는 조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어떤 강력한 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있으면 확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그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